그 무엇에도 중독되지 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과 접촉하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하며, 그것을 잃어버릴까 집착한다. 또 싫어하는 대상과 접촉하면 피하고 싶어 하고 밀어내며 저항한다. 그런데 내가 좋아한다고 꼭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는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할 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놀기만 해서는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기에 싫어하지만 하면 내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은 얻기가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이 많다. 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식단을 조절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며 운동을 꾸준히 하여 적정 체중으로 감량하면 성인병도 예방되고 전체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지키기 어렵고 하기가 귀찮다. 흡연자는 담배를 끊는 것이 건강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이롭다는 것을 알지만 이 또한 끊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쉽게 하게 되며 거기다 즐겁기까지 하다. 이를테면 일하지 않고 놀기, 공부하지 않고 게임하기, 금연하다 포기하고 다시 담배 피기, 술 마시기, 도박, 마약, 심하게는 범죄까지. 농사를 지어보면 자연도 그렇다.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작물들은 비료를 주고 약을 쳐도 병충해에 잘 걸리는데 잡초는 죽으라고 제초제를 쳐도 잘 죽지도 않고 캐내도 금방 또 자라난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세상살이의 이치이다. 좋은 것은 실천하기 어렵고 그것을 얻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해로운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하게 되고 얻게 된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유익한 것은 얻기 어렵고 이루기 어려우나 해로운 것들은 잡초처럼 쉽게 오고 쉽게 행하여 우리의 삶을 조금씩 망쳐간다. 하기 싫은 것을 할 때에는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좋아하는 것을 할 때에는 감각이 크게 작용한다. 결국 좋다는 그 자체가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술, 담배, 게임, 도박과 같은 것들이 모두 이 감각적 쾌락에 자극을 주는 것들이다. 이 쾌락에 너무 심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그것에 중독되었다고 한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요즘엔 스마트폰 중독까지. 무엇이 되었건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것에 중독되면 우리의 삶은 균형과 조화가 무너진다.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고,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이 약해지기도 하고, 대인관계도 무너지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전체적으로 삶의 균형을 잃게 하여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무엇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내가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에 중독되었을 때 내 삶이 어떠했는가? 만약 그때 그것을 하지 않고 유의미한 것에 돈과 시간, 노력을 경주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중독은 집착의 극치이다. 중독은 일종의 미친 상태다. 중독은 감각적 쾌락의 노예가 된 상태다. 중독의 끝은 폐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그 무엇에도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 가끔 일에 미쳐서 일만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워크홀릭에 빠진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다. 일 중독증인 것이다. 인생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균형이 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일 중독증에 빠진 사람은 오직 일만이 정신적으로 지탱할 힘이 되는 상태로 경제적인 부분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완벽주의자거나 성취지향적이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장되게 생각하거나 배우자나 다른 문제들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일에 심취하여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 외적인 생활 양식의 균형이 무너져 인간관계, 가족관계,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산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과로사한 경우가 많고 심하게는 자살까지도 이르게 한다. 이독, 제독이라는 말이 있다.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는 말인데 독을 적절하게 쓰면 약이 된다는 의미다. 나쁜 것도 적절하게 쓰면 약이 되는 것처럼 좋은 것도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이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강조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붓다이다. 그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붓다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고타마 시타르타로 불리던 수행자 시절에
아주 사소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가 고행을 하다가 물을 마시러 강가에 왔을 때 일이다. 그때 강 한가운데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배 위에 악사가 현악기를 연주하다가 악기줄을 튜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악기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잘 나지 않았고 악기줄이 너무 팽팽하면 곧 끊어져 버리는 것을 보고 균형과 조화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고행을 하는 것으로도 궁극의 행복을 이룰 수 없음을 이해하고 그때부터 고행을 중단하였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키며 많은 지혜의 말씀을 남기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처럼 참된 행복은 조화와 균형에서 오는 것이기에 그 무엇에도 중독되지 않아야 한다. 붓다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세 가지의 독이라 하여 집착,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중독은 이 중에서 집착에 가깝지만 분노와 어리석음도 포함되어 있다. 그야말로 중독은 괴로움과 번뇌의 종합 선물 세트인 것이다. 중독은 짧은 쾌락 뒤에 긴 고통과 절망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 나쁜 것에 중독되지 말라. 또 좋은 것에도 중독되지 말라. 모든 중독은 절제하지 못하는 지나침에서 비롯된다. 세상 만사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것은 좋은 것이라도 모자람과 같다. 나는 내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이 오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것에 쓰임새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집착하면 매이게 되고 매이면 그 대상에 중독되니 절제와 마음챙김으로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아 언제나 중도를 지켜가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깨어 있어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서 지나침이 없는가를 살피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온 우주가 항상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